그놈의 가게에 갔다가 가서 꿀 40kg 사놓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각본을 쓴다는 거예요. 주연 누굽니까? 김정숙, 조연, 이연복, 박준우 셰프입니까? 이런 애들이 조연이고 그 각본은 청와대 BH 이렇게 하면 됩니까? 블루하우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썼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각본을 써가지고 이 판국에도 쇼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선거철 가까우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도 이 쇼질 한다 이 말이에요. 쇼질을 그 자기네들끼리 미리 다 각본을 짰다, 시나리오를 짰다. 연극배우 출신인가요? 김정숙이라는 이 여자는 북한에 옛날에 있었던 그 김일성이라고 그 마누라도 이름이 김정숙이죠. 펜앤마이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펜앤마이크에 보니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김정숙의 전통시장 격려 방문 있는 그대로의 민생 현장 챙기기와 거리가 먼 잘 짜여진 쇼였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져 있는데요. 서울의 중랑구 면목동 동원전통종합시장의 상점 5곳을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18일날. 그래서 여기서 꿀 40kg, 음성배, 진도, 대파 등을 구입했는데 근데 시장의 상인들의 증언으로는 당초 김 여사가 아니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방문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기부 직원 2명이 지난 14일에 상인의 사무실에 들러가지고 박 장관의 방문을 고지하고 2차례 시장을 배회하며 동선을 점검하고 우호적인 점포를 골랐다는 거예요. 사흘 후인 17일 명단을 상인에게 통보하면서 대파와 생강, 꿀을 준비하라며 킬로그램 단위까지 정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인회장은 방문 당일 새벽 김 여사가 박 장관을 대신해 온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러니까 방문 당일이니까 18일 날 사정이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에게 계란은 던지지 말자, 반갑게 환대하자 등의 당부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상인회장이. 시장의 분위기가 벌써 반문연대도 아닌데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양 수준으로 이렇게 여론이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혹시나 누군가 계란을 던져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봐서 이렇게 상인회장이 더 이른 아침부터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계란 던지지 말자. 그럼 계란이 아깝기도 하죠. 거기 뭐 던질 계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아. 그래서 김 여사가 18일 오후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반 정도를 시장을 순회를 했네요. 청와대 관계자와 최근 방송 출연으로 유명한 이연복, 박준우 셰프, 요리사입니까? 저는 뭐 TV를 잘 안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함께 간 거예요. 며칠 전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장관님이 오실 수도 있다며 진천 딸기 있느냐, 없다면 뭐가 있느냐고 조사를 해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김 여사와 A씨에게 진천 딸기가 있느냐고 물었고 A씨가 요즘 진천은 안 들어온다고 답하자 배를 35,000원치 사갔다는 겁니다. 김 여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꿀은 건어물 가게에서 구입을 했는데 꿀이 건어물 가게에서는 건어물이라는 것은 말은 뭐 멸치 이런 거 파는 데잖아요. 지포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이런 거 파는 데 아니겠어요. 땅콩도 팔 수도 있겠죠. 같이 끼워가지고 옵션으로는 팔 수가 있겠네요. 팔 수도 있겠죠. 그 파는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이곳의 상인 B씨는 건어물 가게 B씨는 중기부 쪽에서 한밤중에 전화가 와서 물량을 맞출 수 있게 꿀을 미리 대량으로 준비해 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 꿀을 주된 상품이 아니어가지고 가게에는 꿀이 한두 통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B씨는 별 수 없이 꿀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대량이라는 것은 다른 기사에 보니까 40kg 정도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김 여사가 들른 뒤에도 남은 꿀 8통 9통은 처분도 못한 채 진열대에 덩그러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상인 관계자는 중기부 쪽에서 김 여사가 구입할 물품과 동선을 다 정했는데 동선 안에 꿀을 파는 곳이 없어서 이곳을 찾아내 추가로 들여놓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추가로 들여놓으라고 했으면 다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양을 갖다가 이 사람이 더
갖다 놓지는 않았을 건데 자기 주력 품목이 아니니까. 한편 청와대는 생강과 꿀은 임시생활시설에 있는 우한교민 등에게 생강청으로, 생강청 있잖아요, 면역에 좋다고 하는 생강청으로 만들어서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상권을 순회한 저희가 다분히 드러나는 발언이다 이렇게 되는. 상권을 왜 순회를 했느냐, 생강청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시장에서 쇼를 한 번 하고 또 생강청을 만들어서 이거 시장에서 구입한 거다, 중랑구에 있는 면목시장에서 구입한 거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한에 있는 교민들에게, 격리 조치가 되어 있는 교민들에게 면역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했다 하면서 쇼를 한 번 더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쇼하는 거야 좌파가 전공이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꿀을 안 파는 데 가가지고 꿀을 준비해 놓으라,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꿀을 준비해 놓으면 다 사가든지 40kg 내네요. 여기 보니까 그놈의 가게에 없는 꿀 40kg를 사놓으라고 구체적으로 물품명하고 키로수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동선에 없으면은 한 5군데 정도를 들르기로 했다 하는데, 동선에 없으면은 다른 걸 그냥 사든지 꿀은 그냥 택배를 주문해서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쇼를 위해 가지고 상인들을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상인회장이 더 재밌죠. 상인회장은 돌아다니면서 이른 아침부터 계란은 던지지 말자, 계란은 던지지 말자, 그리고 반갑게 환대하자 이렇게 하면서 당부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 정도로 민심이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부하지 않고 하다가는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사고라 해봐야 계란 던지는 건데. 그리고 이 당시에 입었던 옷도 이야기가 많네요. 보니까 옷이 캐시미어인데 이름 있는 거라 가지고 그 정가가 700만원짜리다 800만원짜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민생행보 시장 가면서 저렇게 옷을 입고 패딩을 하나 입고 간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너무 저렇게 비싼 옷을 입고 패션쇼 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펜에 보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에 신촌 명물 가게를 방문한 것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렸다 이렇게 하는데, 몇몇 상인은 지난주 초 서대문구 소상공인의 오종환 이사장한테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총리가 방문하는데 협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한 폐렴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만 해달라는 조건이 제시됐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데, 원래 장사가 안 되는데 지금 경기가 문재인이 때문에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원래 경기가 좋았는데 우한 폐렴 때문에 잠시 지금 주춤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각본을 짠 거예요. 각본을, 시나리오를 썼다 이 말이에요. 시나리오를. 이게 아까게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김정숙이라는 이 아줌마가 하는 것도 이것도 시나리오를 쓰는 거잖아요. 지금 민생행정 챙기기 해가지고 거리가 잘 짜여진 쇼지를 하는 거죠. 쇼지를. 바리새인들 외식하고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 예수님한테 책망 받잖아요. 쇼를 하거든. 바리새인들은 속은 썩은 문드러져도 해칠한 무덤처럼 사람에게 번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각본을 짜가지고 어느 정도 그 경호 문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동선을 체크하는 건 괜찮지만은, 아니 시장에 팔도 안 하는 가게에 가서 40kg 사놓으라고 하고 꿀을, 그놈의 가게에 갔다가 가서 꿀 40kg 사놓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각본을 쓴다는 거예요. 주연 누굽니까? 김정숙, 조연 아가게 있대요. 그게 누굽니까? 셰프 있대요. 셰프 이연복, 박준우 셰프입니까? 이런 애들이 조연이고, 각본은 청와대 BH 이렇게 하면 됩니까? 블루하우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썼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각본을 써가지고. 이게 진정성이라는 말씀을 중에 왜 그런까지 비평을 하느냐. 이 판국에 지금 이 판국에도 쇼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선거철 가까우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도 이 쇼질 한다 이 말이에요. 쇼질을. 인생 행보하는 것 자체를 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은 애로 정치라든지 민생 행보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다
짜놓고 정해진 말만 한다든지 장인애들한테 불리한 것은 말 못하도록 소신 발언을 못하도록 퇴짜를 놓고 정세균 총리 때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고 말하라는 압박이 들어와서 소신 발언 막 경기가 지금 안 좋아서 못 살겠다 계속 안 좋다면서 그런 상인들은 다 퇴짜를 놓고 그렇게 각색을 했다는 거예요. 각색을. 그 자기네들끼리 미리 다 각본을 짰다. 시나리오를 짰다. 연극배우 출신인가요? 김정숙이라는 이 여자는. 북한에 옛날에 있었던 그 김일성이라고 그 마누라도 이름이 김정숙이죠. 그거는 해를 상징한다고 태양을 상징한다고 태양궁 이렇게 하는 이거는 또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하는 게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발광이라는 게 막 지랄 발광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빛을 낸다 이런 뜻으로 발광 있잖아요. 집어보면 요즘에는 파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지랄 발광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남쪽이라고 장인애들이 많이 쓰니까 대통령의 부인도 이름이 똑같아요. 달 뭔가 이게 그림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북한의 그림과 남쪽의 그림. 이건 이제 물러나면 이제 북한도 같이 망할라나 여기 이제 내려오면은 근데 이게 임기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마추어죠. 이렇게 아마추어를 쇼질이나 하려고 하고 이 판국에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 뒷담화가 나온 거죠. 이게 뒷이야기가 후일담이 나온 거죠. 굴 쌓아놓으라고 해가지고 굴도 다 사가지도 않고 쇼만 하고 지나가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상인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은 좋은 쪽으로 나오지가 않고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나오는 게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좋은 이야기 아니니까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 바리새인 같아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